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환자는 왜 부었을까? 왜 부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부었을까? 사실 이게 붓는다 라고 해서 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붓는다. 이러면 이제 조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딱 아주 이게 해결해야 되는 증상이죠. 상당히 해결해야 되는 증상이 맞는데, 이거를 원인을 찾는다는 게 꽤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부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할 텐데,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부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기의 문제 5가지 장기예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약화됐을 때, 심장병이 있을 때는 심장이 제대로 피를 짜주지 못하니까 피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폐도 붓고 전신부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그렇고요. 심부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입니다. 콩팥. 예. 당연하죠. 콩팥이 제대로 피를 걸러내지 못하면 어때요? 물이 이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몸이 붓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의외로 간도 그렇습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복수가 찰 뿐만 아니라 몸이 붓는, 그러니까 이제 알부민이 떨어져서 그래요. 알부민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혈관 내에 피를 붙잡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몸이 붓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이건 이제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이거는 이제 소프트 티슈에 이렇게 파고드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좀 까먹었네요. 어쨌든 뭐 이런 장기들의 문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CBC, 이거는 빈혈, 그러니까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감염에서도 붓는 거 다 가능합니다. 염증이 생겨도 다 붓는 거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증 수치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콩팥 CRP, 콩팥 기능 체크하려고 BUN, 크레아티닌 체크하고, 간 기능 LFT 이거 다 6가지 항목 있죠. 쭉 체크하고, 갑상선 TFT도 체크해보고 뭐 하는데도 별로 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케이스가 제가 최근에 한 3분 정도를 이런 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몰려서 오시진 않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3분이 오셔서 왜 부었을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제 요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자분은 한 4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어요. 네, 여성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병도 없어요. 그냥 다쳐가지고 발목 같은데 좀 부러져가지고 요거 수술하려고 오셨던 분이고, 근데 이제 사실 저한테 의뢰가 된 거는 호흡이 가쁘다 해가지고 의뢰가 됐죠. 그래서 호흡곤란은 꽤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랑 뭐 이것저것 검사 다 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실제 진료를 보니까 저한테 진료 보기 전에 이런 거 다 괜찮았고, 진료를 보니까 이분이 호소하는 거는 호흡곤란이 아니라 부종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몸이 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호흡곤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하고 이게 이제 붓는 게 폐 쪽이 부으면 호흡곤란이고요. 전신 쪽이 부으면 그게 부종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있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되는 환자분은 이분은 그러니까 아무 병력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환자분 아무 뭐 다른 고혈압조차도 없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환자분은 80세 정도 되는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되게 병이 많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일단은 심근비대, 심장 비대가 있었고요. 심근비대. 그러니까 이게 좌심실 비대라고 하는데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혈압 있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다공증 같은 게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약도 드시고 뭐 컨트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몸이 붓는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제 제가 검사한 건데, 이분도 이거 검사 다 하고 심장 초음파도 했어요. 이게 이제 왜냐면은 좀 심장이 커져 있다고 하고 또 이 고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심장 기능이 떨어져, 이거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심장 초음파까지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이건 있었어요. 좌심실 비대는 있었습니다. 중격 두께가 한 11m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전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되시는 환자분은 70세 정도 되는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돼도 뭐 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고혈압이 좀 잘 조절이 되지 않았어요. 막 170에 80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몸이 부을까? 그것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건 좀 약간 이상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몸이 잘 붓지는 않아요. 이분 당뇨도 있었는데, 당뇨는 어쩌면 좀 부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뭐 당이 높다고 해서 몸이 붓는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찌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긴 한데, 아주 막 일반적으로 당뇨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뭔가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심장병이랄지 뭐 다른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잡히지가 않아서 심장 초음파를 해봤죠.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3종 세트가 다 있었기 때문에 심장 혈관에 병이 있을 확률이 있고, 뭐 그래서 이거 겸사겸사 해서 에코를 했는데 이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분은 이제 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그러니까 하프페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장의 수축력은 보존이 돼 있는데 이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심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붓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심부전이 있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환자분은 몸이 붓는다는 거 이외에 뭐가 같이 있었냐면 이 손등 이런 데 멍이 잘 든다, 이런 것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이 세 분 다. 이런 어떤 병력만으로,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장기의 이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붓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결론 답을 이제 말씀드려요. 답은 이분들은 왜 다 부었느냐 하면은요, 약 때문입니다. 예. 엔세이드라고 하는 약이에요. 엔세이드.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그런 약 때문에 부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정형외과를 다니시던 분이었고요. 첫 번째 환자분은 젊으셨지만 발목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이제 그 치료약으로 진통제 중에서 이제 엔세이드를 드렸고요.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분들은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관절 쪽이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는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이 진통제로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드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세이드라고 하는 거의 부작용 되게 여러 가지 알려져 있어요. 위장병, 그러니까 뭐 위궤양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뭐 콩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뭐 혈소판에도 문제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콩팥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콩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장 하시는 분들은 되게 민감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나 이런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정말로 그 만성 콩팥병, 제가 만성 콩팥병 환자 케이스 한번 쭉 말씀드릴 때 요거 용량 조절하고 가급적 끊는다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이제 콩팥 기능이 손상이 되는 게 그냥 그 콩팥 기능의 그 피수치가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다 콩팥 기능 검사했는데 다 정상이었거든요. 뭘로 나타나냐면 붓는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은 붓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 왜 그래? 기전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또 이게 공간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좀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케이스야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기를 지우고 콩팥을 한번 그려야 돼서, 이게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면 사실 제 콩팥 부분에 제가 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린 적도 있고 해서 알 텐데, 제 영상을 이것저것 다 보신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잘 못 봅니다. 저도 제 영상을 다 못 봅니다.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콩팥이라는 게 뭐예요? 콩팥이라는 게 피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피가 꽈리처럼 확 꼬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 증가해서 이쪽으로 이제 피를 걸러내서 노폐물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게 이제 소변이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소변이 나가려고 하면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로 피가 잘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피가 조금 잘 나가야 되겠죠. 잘 나가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딱 막혀버리면 어때요? 이쪽이 압력이 높아져서 소변이 좀 잘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거 사구체라고 하는데, 이 사구체의 어떤 모세혈관이라든지 이런 거의 기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이 엔세이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들어오는 혈관,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억제해요. 예. 이 여기를 혈관을 좁혀가지고 잘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소변량이 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변량이 주니까 어때요? 몸은 이제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게 모든 사람한테서 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막 이 자기가 먹는 약 중에 NSAID 있는지 찾아보는데 NSAID 엄청 많아요. 에드빌 같은 게 다 NSAID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는 시중에서도 그냥 사 먹는 그런 약들 중에도 에드빌이 엄청 그 NSAID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콩팥혈관이 수축한, 사실 이게 수축해도 우리 몸에는 이걸 보상할 수 있는 기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콩팥 기능 손상이 있거나 다른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게 더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자,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분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자분들은 이제 요 NSAID를 끊고 이제 호전이 됐습니다. 예, 호전이 돼서 제가 아무 약도 처방하지 않았어요. 아무 약도 처방하지 않고 이것만 그냥 중지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결이 된 케이스고요. 세 번째 환자분은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온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의심이 돼서 일단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하프페프 요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뇨제를 소량 사용을 하면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끊고 나서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뇨제를 소량 들여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뭔가 증상이 있을 때 뭔가 원인이 뭘까, 이걸 뭔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인은 끝까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찾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처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붓는다, 그리고 뭔가 연세 많고 뭐 혈압 조절도 이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혈압 조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사이아자이드 한 12.5 정도는 그냥 드려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NSAID를 같이 먹고 있었고, NSAID를 같이 먹고 있으면은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혈압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NSAID를 아예 끊고, 만약에 좀 아파서 이 진통제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러면 타이레놀 드시면 되잖아요. 타이레놀 뭐 통증 있을 때 드신 게 뭐 간 기능도 괜찮고 하니까 크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이나 트라마돌 같은 계열로 약을 바꾸고 이제 끊어보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끊고 그냥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약을 더 처방하는 방향이 아니고, 이 어르신들 보면 약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약 중에 모든 이 약이 다 필요한가? 또 비슷한 약도 막 들어있어,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약을 여러 번 중복해서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를 저는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밑에 약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왜 부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붓는 원인 중에도 약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